네, 오늘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복소수와 행렬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복소수를 저희가 행렬로서 표현할 수 있고 그 복소수의 연산들을 또 행렬의 연산으로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만 보시기보다는 사실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탐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이 행렬은 어디에 이용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행렬의 곱셈은 왜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여러 가지 이 변환들을 저희가 행렬의 연산으로서 조금 알고리즘화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환들이 또 이 복소수 연산으로서 많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회전 변환 같은 경우에도 복소수의 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또 이제 대표적인 변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이 대표적으로 이 회전 변환의 복소수 표현을 알아보고 또 얘를 어떻게 행렬의 계산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앞서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사실 1부, 2부처럼 자연스럽게 탐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2개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복소수 연산이 어떻게 회전 변환을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복소수 연산이 어떻게 회전 변환을 대체해주고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탐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혹시 미적분까지 조금 학습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까지를 참고하시면 그 내용에 기반이 되는 수학적 이론들 또 세밀한 증명까지 또 여러분들이 탐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고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특색 있는 그런 탐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복소수의 행렬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복소수라는 거는 이제 a 플러스 bi 이런 형태로 쓰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쓰면 사실은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 1과 i의 역할을 해주는 행렬만 찾아주면 자연스럽게 어떤 복소수든지 행렬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1의 역할을 하는 행렬을 찾아볼게요. 자, 우선 1이라는 역할을 해주려면 이제 이렇게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행렬이 어떤 행렬이 있냐면, 자, 이런 행렬을 쓰시면 이제 얘가 관련된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 앞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든지 간에 저희는 이 결론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A, 또 두 번째 거 계산해 보시면 B, 또 두 번째 줄 계산해 보시면 C, 마지막 또 계산해 보시면 D.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1의 역할을 해주는 행렬, 보통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렬. 선생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가 1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하고 방금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이 행렬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임의로 A, B, C, D라는 행렬에 무엇을 곱해야 A, B, C, D라는 결론이 나올지. 그래서 이 행렬을 찾아보시면 얘가 바로 1의 역할을 해주는 행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이 I의 역할을 하는 애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I의 역할이라는 건 특징이 그렇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I의 역할을 해주는 행렬은 2번 곱했을 때 그 결론이 마이너스 1. 자, 방금 말씀드린 얘가 1의 역할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역할이 되려면 요런 역할을 하는 행렬이 나와줘야겠죠. 자, 그러면 곱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행렬은 뭐가 있냐면, 자, 얘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찾아보시면 요 행렬이면 됩니다. 자, 요 행렬을 2번 쓰시고 나서 한번 곱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곱을 해보시면 요 결론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를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i의 역할을 대신하는 행렬은 어떤 걸로 0, 마일 1, 0으로 저희가 대체가 가능하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바꿔볼 수 있죠. 어떻게 요 복소수, 임의 복소수 a 플러스 bi를 행렬로 바꿔보자면, 자, a라는 건 놔두시고, 자, 1이라는 역할을 해주는 행렬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b배에다가 i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행렬로 바꿔주시면 요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서 실제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시면, 자, 임의의 z a 플러스 bi를 행렬로 바꿔요. 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실수 부분이 요 자리에 오고요. 그리고 허수 부분 b를 이용해서 b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복소수의 연산을 행렬의 연산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뭐 덧셈 뺄셈 해볼 수 있을 텐데 덧셈에 대해서 해볼게요. 저희가 복소수의 덧셈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얘를 저희가 이제 행렬로 바꿔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복소수를 우선 행렬로 바꾸면 실수 부분을 이렇게, 그다음에 허수 부분을 이렇게 바꾼다고 했고요. 두 번째 복소수도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행렬에 덧셈을 해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행렬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아까 이 부분이 저희가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 부분이 a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니까 저희가 얘를 b 플러스 t i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은 이 복소수의 연산, 덧셈을 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복소수에서 했던 계산을 행렬로 바꿔서 행렬의 계산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뺄셈은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곱셈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곱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복소수 두 개를 먼저 쓰고 이제 곱셈을 해야 될 텐데, 자, 얘를 저희가 행렬로 바꿔 볼게요. 자, 그리고 연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연산 AC-BD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행렬을 다시 저희가 또 이제 복소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자,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이 생겼죠. 얘가 실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허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AD 플러스 BCI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를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위에 똑같이 이렇게 실수 부분 계산하면서 AC-BD 그 다음에 허수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AD 플러스 BC 이런 식으로 얘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복소수를 다룰 때에는 얘를 항상 행렬로 바꿔서 모든 연산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컴퓨터는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것들을 저희가 행렬로 변환을 해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직접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복소수의 곱셈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회전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복소수를 저희가 임의 복소수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얘를 평면상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복소평면이라고 하는데, 자, 표현하는 방법은 자, 실수 부분을 x축에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허수 부분을 이렇게 y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여기 a, b라는 요 좌표를 요 복소수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어떤 복소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얘를 이 평면상에 찍어낼 수 있을 거고, 이 평면상에 있는 점은 또 복소수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선은 간단한 예시로 제가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위원,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으로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Z1이라는 복소수와 Z2라는 복소수를 상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Z1 곱하기 Z2라는 이 복소수의 곱셈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제가 이제 이 단위 원 위에 있는 걸 잡았으니까 사실은 이 원 위에서는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얼마만큼 회전되어 있는지 요 각도에 의해서 사실은 Z1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Z2라는 것도 이 원 위에 우선은 있기 때문에 즉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선 Z1이라는 점은 여기에 있는 점이고요. 이 Z1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 Z2를 곱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Z2가 가지고 있는 각도만큼 회전을 합니다. 자, Z1이라는 애는 지금 벌써 이 세타1만큼을 가지고 있는 각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Z2를 곱하면 Z2가 가지고 있는 세타2만큼을 더 회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세타2만큼 회전을 하니까 세타2만큼 회전 변환을 해서 여기 이 점이 바로 Z1 곱하기 Z2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예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적분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증명까지는 이제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어쨌든 복소수에서 이 Z2라는 애를 곱한다라는 거는 그 각도만큼을 회전시켜주는 회전 변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너무 이제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드릴 수 있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i라는 애를 생각해 보시면, 자, i라는 애는 0 플러스 1i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복수 평면상에 표현했을 때 실수 부분은 0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1이니까 이 부분에 찍혀져 있는 점이 사실은 이제 i를 표현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i를 나타내는 점을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얘는 단위원 위에 있고요. 각도는 지금 여기가 90도만큼 생겨져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희가 어떠한 복소수에다가 i라는 복소수를 곱해요. 그럼 i라는 복소수를 곱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각만큼을 회전하게끔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각이 90도이니까 이 i를 곱한다라는 행동은 저희가 각을 90도만큼 회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나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경우를 90도 회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90도를 회전한다라는 거는 그 각각의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 i를 곱하는 연산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를 곱해서 생겨나는 그 새로운 좌표로서 모든 점을 대응시키게 되면 그 모든 점들이 90도만큼 회전 변환된 점으로 찍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이용되고 있을 이런 회전 변환들, 뭐 다른 변환들도 있지만 이런 연산들은 결국에는 복소수 연산이고, 이러한 복소수 연산은 또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행렬의 연산으로서 바꿔서 저희가 처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전 변환을 조금 일반화해서 행렬의 연산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단위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저희가 만약에 세타만큼 회전하고 싶어요. 세타만큼. 자, 그럼 세타만큼 회전한다라는 거는 세타라는 각을 가지고 있는 복소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타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 지금 단위원이고요. 여기가 세타만큼 벌어져 있는 요 복소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복소수를 찾는데, 자, 혹시 미적분까지 조금 배운 친구들은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점이 나타내는 복소수는, 자, 얘가 실수 부분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좌표가 허수 부분이었으니까 i 사인 세타다라는 요런 복소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런 복소수를 어떤 점에다가 이런 복소수를 저희가 곱해 준다면 그 결과는 세타만큼 회전된 그런 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복소수를 곱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행렬을 곱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소수를 행렬로 바꾼다면 아까 이 실수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에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 허수 부분이 여기 온다고 했었죠.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점을 나타내는 이런 행렬이 있다면 그 행렬에 이런 행렬을 곱해 준다면 저희는 바로 얘가 세타만큼을 회전시키는 변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저희가 세타만큼 회전하는 연습을 했어요.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세타만큼 회전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세타만큼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 변환한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공식에 넣어서 만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까지 해보시면 좋냐면, 자, 저희가 아까 그 회전 변환을 통해서 세타만큼을 회전시킨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찾아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를 찾고 싶어요. 자, 세타만큼 회전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해요. 자, 그러면 그렇죠. 제자리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전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사실 원래의 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해서 얘기하자면 1과 같은 역할인 겁니다. 어떤 수에다가 곱하나마나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아까 행렬에서는 저희가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드렸냐면 얘가 그렇죠. 1, 0, 0, 1.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렬이에요. 곱하나 마나 한 행렬.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세타만큼 다시 되돌렸다면 얘는 원상복귀 된 거기 때문에 이 전체는 단위 행렬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숫자에서 생각한다면 2분의 1 같은 역할이에요.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그렇죠. 이제 한동안 저희가 이제 1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덧셈 뺄셈 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나누기 역할을 해주는 이 곱셈에 대한 역원 개념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행렬에서도 어떤 행렬을 다시 되돌려주는 요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조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역행렬이 예전에는 교육과정에서 같이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를 배우셔야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저희가 이 행렬을 가지고도 저희가 뭐 방정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행렬하고 행렬을 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x라는 행렬을 찾고 싶은 거죠. 이때 저희는 저희가 숫자에서는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서 x는 2분의 3이다 라는 걸 찾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다가는 이 a라는 역할을 되돌려주는 역할, 즉 a의 역행렬을 저희가 a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를 존재한다면 얘를 이렇게 양쪽에 곱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이제 있으나 마나한 역할이 되니까 이 x라는 애는 이걸 곱해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행렬에 역행렬이 언제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는 사실은 공부를 해줘야 이 행렬의 의미와 활용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 교육과정까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혀 크게 어렵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심화 탐구로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은 다양한 영상을 제가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야로의 탐구로서 조금 특색 있는 탐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